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김건희 여사 구속 후 첫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물은 건 공천 개입 의혹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조사를 시도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각 조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등의 그런 의혹들입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그런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 이 공천 개입 의혹이나 혹은 통일교 청탁 사건 이 중에서 재반 조사가 비교적 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사건이 아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관련해서 명태균 씨라든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미 실시가 됐었고 또 한편으로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이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를 진술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들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통일교 관련 의혹보다는 보다 수사를 이제 진행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판단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따라서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먼저 오늘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전과는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것도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제 구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제 구속 전에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이 추후에 이제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태도로 하나 비춰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결국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의 상황보다는 협조적으로 응할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구속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들 그리고 진술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상당히 좌우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예컨대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이 쭉 번복이 됐다가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또다시 이제 실물이 제시가 되는 등 이 특검 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도 또 모순되는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데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계속 할 경우에는 추후에 거짓말이라든가 혹은 모순점이 드러나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보다 이제 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에서 어떠한 새로운 증거라든가 또 어떠한 증언들을 준비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 조사에 대해서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금 수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이걸 나토 3종 세트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3종 세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6천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목걸이는 이미 많이 회자가 됐었고 이제 그것 말고도 3천만 원대의 명품 브로치 그리고 2천만 원대의 이제 명품 귀걸이 이걸 다 포함을 해서 나토 3종 세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신구 모두 다 서희건설 회장이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맞사위인 박성근 씨의 인사를 부탁했다라는 내용이 자수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나토 3종 세트에 대한 질문은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금품을 전달했다 또 청탁을 했다라는 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백이 있는 만큼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에게 한 말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쉬는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로는 앞으로의 그런 장기 수감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호소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발언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내용이라는 것을 봤을 때. 네.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있어서 여론 지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전달하면서 현 상황이 부당하다라는 점을 또 호소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당연히 특검 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울건설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을 주면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위인 박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국무총리 비서실에 발탁이 됐기 때문에 청탁 내용이 현실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또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또 이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실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비서실장이 되는 과정에 이 청탁이 실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범 관계가 입증되면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용 죄명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그러니까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하면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도 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받고 또 채용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금품의 합계도 중요한데 그 가액이 총 1억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명도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법정형도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범 관계를 입증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반한 그런 정황들을 보고 실제 공범이라고 볼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법리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부부 혹은 또 특별한 그런 관계자 사이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이 비공무원이 받은 금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공무원이 받은 그런 금품처럼 보고 결국 공범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논리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 이 논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순실 씨와 함께 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 경제 공동체 관계가 인정이 되면서 두 사람 모두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을 받았었는데 네. 이러한 논리 역시 이번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나서 변호인의 접견 시간이라든가 횟수 혹은 접견실 제공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특혜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이까지는 특혜가 아니냐 이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부 조사를 한 결과 지난 1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서울구치소장을 변경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는 보다 엄정하고 또 공정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